1945년 10월 24일부로 유엔데이가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유엔이 이제 48년 성립되고 치른 전쟁 중에서 유엔 참전한 전쟁이 유일한 대한민국 6.25 전쟁입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방어되었고 현재 휴전선이 보호됐다.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유엔데이는 기념돼야 하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만한 국력이나 경제력을 확보한 이 입장에서 젊은이가 커서 어른된 기분에서 인사하듯이 나는 세계 각국에 대해서 이해를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엔데이는 꼭 기념돼야 우리 면이 쓰지 않느냐. 현재 휴전선이 있다고 하니까 휴전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거의 다일 것이고 실상을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조용한 그 휴전선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리라는 현상도 전달해 줘야 장래를 대비할 것이다.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꼭 환기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그 자체가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6.25 자체를 모릅니다. 모르고 우리 나이가 10살 정도니까 기억할 정도지 4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6.25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 40년 정도에서 아는 대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지 우리 이 전쟁의 역사를 후손들이 알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대비하면 좋겠다는 의식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전투에 참전한 16개국 그리고 의료 지원국 6개국 그 기여가 컸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나요? 그 당시 세계 국가가 100여 개 남짓할 텐데 그중에 6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물자 지원국이 39개국, 전투 병력이 16개국, 그리고 의료 지원단이 6개국에서 꼭 60개국이 참여한 거죠, 전체가. 그래서 가히 유엔군 산하에서 세계적인 전쟁이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1976년에 유엔데이가 공휴일에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공휴일에서 하루 쉬기도 한 날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은 유엔데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날이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945년 10월 24일부로 유엔데이가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유엔이 창설되고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50년) 6.25 전쟁을 당해서 6월 25일자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참전에 결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북한을 보고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지 않으니까 6월 27일 날 유엔 결의로 유엔군 참전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국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유엔의 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지원 39개, 60개국의 지원을 받아서 문자 그대로 유엔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도 유엔군 산하에서 7월 7일자 메가더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부임해서 그 지휘하에 전체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보급이고 작전이고 모든 지휘가 유엔군 산하에 있었고,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권총을 빼들고 나를 따르란 것도 유엔군 소속으로 같이 싸워서 우리 마지막 보루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대구 이남이 남은 상태인데 부산까지 밀렸다면 현재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 않을 텐데, 그와 같은 중요한 날을 6.25 때부터 기념일로 해서 쉬어왔습니다. 그런데 75년, 76년에 와서 유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유엔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반발적인 형태로 유엔 대회를 쉬는 날에서 폐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극히 정서적인 문제이지 이성적인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엔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만약 기억했다면 지금까지 당연히 유엔 대회는 존속되고 기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쳐들어왔을 때 3일간 서울에서 그냥 대기했던 거라든지, 또 미군이 처음에 7월 5일 날 참전하고 7월에 미 24사단이 대전에서 패퇴하면서 뛴 그 사단장이 포로가 되고 오는 과정에서 북한도 미군도 완전히 준비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은 또 7월 5일 날 참전해서 오산서 패퇴를 했죠.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군이 참전했다 하면 북한이 그냥 도망을 가볼 거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미군을 상대해 보니까 상대할만 또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선이 미군은 미군대로 38,000명인가 희생이 당했죠. 우리 전선에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서 세계의 병력이 점점 참여했고, 그래서 대구의 다부동까지 전선이 밀렸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북한도 한국전쟁에 점점 말려들었고, 미군도 유엔군 이름으로 그랬고 해서 유엔군도 10월 1일 날 북진했죠. 북진해서 장진호, 청천원강 전선에서 패퇴를 했는데, 중공군도 이거 그냥 문제없이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일사후퇴가 생겼죠. 그래서 평택 전선까지 밀려왔는데, 그랬다가 결국 그때부터 유엔군의 진가가 나온 겁니다. 이제 51년 2월 달에 지평리 전투, 그 지평리 전투는 프랑스군입니다. 그리고 51년 4월엔 설마리 전투죠. 파주 설마리 전투는 그건 영국군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다시 그 방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그것으로서 확실하게 유엔군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호됐다, 방어가 됐다, 그런 개발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얘기가 미군이 주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유엔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방어되었고 현재 휴전선이 보호됐다.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유엔데이는 기념돼야 하고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이만한 국력이나 경제력을 확보한 이 입장에서 젊은이가 커서 어른된 기분에서 인사하듯이 나는 세계 각국에 대해서 이를 꼭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엔데이는 꼭 기념돼야 우리 면이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기억하시는 6.25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거는 저는 전라도 순천에 있었으니까 그 전선의 실제 상황은 그렇게 목도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여수 순천 사건이 48년 10월 20일인가 생겼습니다. 그때 본 상황은 옛날에는 원래 사람 하나가 돌아가셔도 굉장한 절차가 있고 상여라는 그 절차가 있는데 아무데나 사람들이 총을 맞아 쓰러져 있고 보고 전쟁은 그냥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때 10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을 치러 보고 나서 이제 소위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진압군은 진압군대로 수습을 하고 해서 사방에서 싸우는 장면을 많이 봤고 38선의 전쟁은 몰라도 그 이듬 다음에 바로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은 1년 남짓했는데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도 전쟁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전쟁이 참 인간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절실히 어려서부터 느꼈습니다. 어른들의 고통 못지않게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을 알고 전쟁을 나지 않아야 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 6.25 전쟁의 발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야말로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 자체를 잊고 지내는 편이고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 국제사회의 그 도움이 크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기념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년 10월 24일 유엔 성립되고 치른 전쟁 중에서 유엔 참전한 전쟁이 유일한 대한민국 6.25 전쟁입니다. 그 60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월남전도 치렀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죠. 월남전도 전적으로 미군 전투였고 세계적으로 어느 전선에도 유엔군이 참전한 후자가 없습니다. 없고 유일한 대한민국 그 6.25 전쟁이었는데 유엔군으로서는 세계적인 그 유물 그 자체가 부산 대연동의 유엔군 묘지 그리고 전쟁 기념관인 국기봉 그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정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이후의 출생자들도 6.25를 기억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적으로도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200~300만이 희생됐고 그리고 세계가 총 그 60개국이 관심을 기울였던 큰 전쟁이었는데 우리가 그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한테 고마움도 모르고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떠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북한과 남한이 존재하는 이유도 알고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옛날 예적부터 고려 때부터 있던 걸로 착각을 할 우리가 있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고 우리가 휴전선이 전선이라는 사실도 알고 결국은 회장님께서 그 모두의 말씀에 기억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기억한다는 것과 대비한다는 게 두 개가 같이 존재합니다. 기억한다, 대비한다. 그 두 사람이 협의를 하면 항상 강자에 의해서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약자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약자에 의해서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대비해서 그만한 힘을 가집시다. 국가적으로 힘을 가져서 상대가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도록 하고 꼭 공격을 목적으로 힘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어적인 능력이 갖도록 힘은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알아서 대비하는 자세로 전 국민이 역사적인 아픔, 참전국들의 헌신에 대한 그 기억을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또 전쟁 기념관 내의 평화의 광장에는 유엔군 참전비와 유엔군 각국의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을 때 그 국기봉들이 우리나라 사단기하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국군 참전 사단 국기하고 각국 국기가 똑같은 형태로 수준도 똑같이 나란히 있는 걸 보고 저건 좀 이유를 잘 못 한 것 같다. 그런 정도 느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참전국 원수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심지어 뭐 건물 안에 복도에서 뭐 어디서 예를 올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각국 대표가 와서 자기 나라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표시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국기봉이라도 좀 반듯한 게 하나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사단급보다는 좀 높여주고 싶어서 그 앞에 다시 구상을 해서 배치마 다시 구상해서 국기봉을 만들게 됐고 결과 그 뒤부터는 각국의 원수들이 오셔서 자기 나라 국기 앞에서 이를 갖췄다. 그 대사관이야 관리계다들이 그래서 조금 보람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휴전선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그어준 국제선도 국경선도 아니다. 휴전선을 평화의 선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남북의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 대한민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전선을 우리가 임의로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만 전선을 존재하되 전선으로 인정되거나 방어하려면 국력이 그만큼 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부나 전투력이나 모두를 합해서 강자가 평화를 유지하지 약자가 평화를 유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별도로 강한 국가가 되고 병력이나 모든 면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우리 휴전선은 평화선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현재 휴전선이 있다고 하니까 휴전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거의 다일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휴전선에 가보지 않고 실상을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조용한 그 휴전선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리라는 상상도 과거에 했던 그 현상도 전달해 줘야 장래를 대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꼭 환기시켜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어받아줘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만 하다 우리 죽어버리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장래가 어찌 될지 젊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좀 대비를 해줘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제 생각에는 기능적으로 출중하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